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볼 건데, 네, 남자의 생식기관의 구조를 보면은 정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정소가 있고, 그리고 수정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자의 생식기관을 보면은 뭐 질, 자궁, 난소, 수란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보면 더 있기는 한데, 뭐 일단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요 가운데 남자의 생식기관 좀 먼저 보면은 일단은 정소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뭐가 만들어지는 곳이냐면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식세포 분열의 결과물이 이제 여기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생식세포 분열이. 그래서 어, 이제 23개의 염색체가 되는 곳이죠. 46개에서 26, 23개가 되는 곳. 네, 그리고 여기 요 윗부분, 네, 이 부분은 이제 부정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머물면서 성숙하는 곳, 네, 머물면서.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머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네, 이쪽에 이제 수정관이 있는데 수정관은 정자의 이동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 통로가 되고 이제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부정소에서 일시고 저장해 놓고 성숙이 된 다음에 수정관을 통해서 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방광이에요, 방광. 네, 방광. 그리고 이제 수정관이 있고 나중에 이제 요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요도하고 네, 정자 이동 통로하고 같아요. 한 길입니다, 한 길.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여자의 생식기관은 이제 질이 있는데 질, 네, 여기는 이제 정자도 이동을 해야 되고요. 통로.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 낳을 때 이제 태아도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나오는 곳이죠. 입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구. 네, 그리고 네, 자궁 보면은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곳인데 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난소는 이제 남자의 정소와 비슷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 네, 그래서 승식세포 분열 결과 정소 같은 경우는 이제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한 번 사정에 뭐 1억 개, 2억 개, 3억 개 뭐 이 정도까지도 막 오게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3개가 태화가 하고 한 개만 배란을 합니다. 한 개가 배란을 하고 그래서 그 난자의 이동 통로 여기를 우리가 수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수란관을 타고 이제 자궁 쪽으로 오겠죠. 네, 자궁 쪽으로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자가 질을 통해서 이제 자궁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수정이 일어나죠. 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수정이 일어나는 것을 좀 수정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수정란이 이쪽에서 이제 착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임신이 되는 것이고 임신 이후에 약 10달, 약 10달, 뭐 266일, 뭐 280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한 266일, 수정 이후 266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생리를 기준으로 28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네, 이런 일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정자가 안 들어와서 수정이 안 되게 되잖아요. 수정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정이 안 되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자궁 쪽에 혈액이 많이 막 몰려 있는 상태에서 수정이 안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혈액에 몰려 있던 것이 이제 질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현상.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 텐데, 횟수로는 한 40년, 35년, 40년 정도 그러는 것 같아요. 폐경 올 때까지니까 폐경이 50대 초반 정도에 온다고 봤을 때 40년 정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많이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자와 난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정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그려지게 됩니다. 네, 정자는 요 머리 쪽에 여기에 핵이 있어요. 네, 여기에 염색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생식세포다 보니까 사람이 46개니까 그 절반인 23개의 염색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염색체의 DNA만큼,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난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여기도 역시나 23개 염색체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난자 같은 경우는 세포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양분이 여기에 좀 많아요. 양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꼬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위쪽 잠깐 가서 이제 질의 정자가 이제 있으면 이제 자궁 쪽으로 가는데,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얘는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죠. 네, 이동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구조는 뭐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은 크기가 좀 굉장히 작은데 포유류 쪽은 이제 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새는 난자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먹는 달걀 있죠. 달걀 보면은 크게 있고 이제 가운데 노른자가 있죠. 흰자가 있고. 그래서 노른자가 어 저기로 보면 돼요. 이제 핵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 네, 그리고 흰자 부분이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달걀이 나왔을 때,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수정란이 이제 착상이 돼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좀 지우고요. 난자가 배란이 됩니다. 이런 데서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정자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수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수란관 쪽에서 수정이 일어나요. 수정이 일어나고, 수정이 일어난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뭐 좀 지우고서 이야기를 다시 하죠. 네. 수정란이 되고 나면, 수정란이라고 동그라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수정란이 이동을 해서 자궁으로 이제 와요. 자궁으로 오는데, 이동을 하면서 수정된 이후에 나날이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세포가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크기는 커지지 않지만 한 개가 두 개, 네 개, 여덟 개 막 따다다닥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포백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도달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세포의 개수는 많은데 일종의 이제 빈 공간을, 나날강이라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네, 그 빈 공간이 생기는 포배기가 되면서 자궁에 착상을 하게 돼요. 네, 이때부터 우리가 임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임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생식기관과 생식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지금은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정은 이제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수정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수정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죠. 정자의 염색체의 개수가 23개. 근데 난자도 23개. 합치면 몇 개? 수정란은 46개. 그래서 염색체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생물은 염색체의 개수가 46개, 수정란도 46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체세포의 개수가 이제 똑같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된 이후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발생. 이 발생이 뭐냐?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수정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정란이 이제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 비슷하게 합니다. 세포 분열. 왜 비슷하게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상황이 좀 달라서 세포 분열 비슷하게.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난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할. 왜 비슷하게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야 돼요. 생장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물질 교환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얘네들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난할은 어떤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처음에 있는 세포를 모세포 그리고 나중에 나온 세포 분열 결과물이 딸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딸세포가 생장을 하지 않아요. 크기가 커지지 않아요. 크기가 안 커져.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냐면은 분열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분열만. 그러니까 수정란이 한 개 있다가 두 개 됐다가 뭐 네 개 됐다가 뭐 여덟 개 됐다가 16개 됐다가 짜자자자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난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할, 난할. 그래서 난할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한 개가 두 개, 네 개, 여덟 개 계속 지우개를 계속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쪼갠다고 보면은 지우개 한 조각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난할이 계속 일어나면은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의 개수는 많아지는데 뭐는 감소하냐면 크기는 감소를 해요. 세포 한 개 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되면 약 뭐 5일에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좀 크게 그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똑같이 그리죠. 이 정도 크기인데 여기에 이제 세포가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꽉 차 있다가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빈 공간. 그래서 이 빈 공간의 이름을 뭐 난할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포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기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포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포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요 그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정자가 들어와서 네,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쭉 가요. 네, 그래서 계속 갑니다. 배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정이 일어나고 난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2세포 한 번 더 분열하면 4세포 한 번 더 분열하면 8, 그 다음에 16, 뭐 짜자자자 계속 분열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여기에는 요 노란색으로 친 요 공간인 난할강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는 여기 자궁 쪽에 착상을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적어놨죠. 네, 일주일 정도
있다가 착상을 하면 돼. 포배 상태로 착상을 해요. 네, 그때가 임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착상 이후에 네,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이쪽에 이제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네, 태반.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이 태반을 통해서 모체와 태아 간의 영양분들을 주고받습니다. 네, 주고받아요. 그래서 어, 엄마가 엄마가 태아한테 줘야 될 것은 뭘 줘야 되겠어요? 산소하고 영양분들을 줘야 될 테고 태아는 모체한테 뭐를 보내야 되냐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보내죠. 그러면서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고 태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가 건강해야 영양분들하고 산소를 많이 주고받겠죠. 그리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엄마 쪽으로 내보내는 거야. 엄마 쪽으로. 얘네들은 이제 뭐 양수라고 하는 곳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좀 불가능하죠. 산소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 탯줄 여러분들 배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네,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출산은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경험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해요. 의사들이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언제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는 몰라. 그래서 책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적힌 게 있냐면은 이제 수정 후 266일 후 출산한다라고 하는 책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280일 이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이게 왜 결론적으로 맞냐면은 네,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은 배란을 해요. 난자가 배란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수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리일로부터는 280일이 맞아요. 거꾸로 계산을 해서 14일을 더하는 거야. 수정 후 266일인데 언제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니까 수정 후 266일로 책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280일로 아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의사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쪽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수정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리 언제 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출산 예정일을 계산을 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식과에 관련된 생식과 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네,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